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요. 자,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이자 또 유명한 인플루언서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다른 방송에 나오셔서 제가 유튜브를 자주 보다 보면은 경제 관련 유튜브도 제가 알고리즘에 뜨기 때문에 자주 보는데요. 그분이 어떤 얘기를 했는데 S&P 500을 지금 매수해도 되나? 이거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틀린 거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랑 생각이 달라서 그냥 제 생각을 얘기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는 지금 한국의 경제와 그 다음에 미국의 경제 그리고 S&P 500을 어떻게 모아가야 되는지 이런 얘기 한번 차근차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 주관적인 생각이니까요. 물론 뭐 초보분들은 제 얘기 쭉 듣다 보시면은 미국 주식을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 그 다음에 S&P 500을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 이런 거 꿀팁, 그리고 세액공제가 받는 법, 이런 것도 얻으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쭉 영상 시청 부탁드립니다. 꼭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 관한 것도 있잖아요. S&P 500이나 미국 주식 ETF 투자 이런 정보들도 제가 좀 공부를 많이 해서, 물론 머리로 알고 있지만 이 공부를 많이 해서 이 자료들을 제가 좀 알기 쉽게 설명 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 많이 만들 테니까요. 여러분들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자,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진짜 많이 회자되고 있죠. 환율 폭등으로 지금 IMF 위기가 온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요 근래 지금 환율이 급등을 해버리면서 이거에 대한, 예전에는 IMF 온다 막 계속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야, 저거 폭락론자다, 폭락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환율까지 1470원 부근까지 올라가면서 1480원까지 올라갔죠. 그렇게 올라가면서 거기에서 이제 잘 안 내려오고 있으니까 야, 이거 진짜 경제 위기 오는 거 맞아? 이게 차트 한번 보세요. 지금 환율이요, IMF 때 지금 이렇게 올랐고요. 그 다음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이렇게 올랐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때 이렇게 올랐는데 코로나를 넘어섰습니다. 코로나를 넘어섰고, 과거 이 고점 있잖아요. 고점이 리먼 사태 때랑 98년도 IMF 때, 이때 빼고는 이렇게 환율이 높아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이거 환율이 너무 높고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빨리 달러를 바꿔야 되냐, 달러를 바꿔서 뭐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냐, 이런 지금 생각이 많이 들 거예요. 그래서 뭐 거기에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S&P 500을 분할 매수로 지금이라도 투자할까요,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환율 폭등으로 지금 보면 1년 수익률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이게 1년 수익률인데요. 달러의 1년 환율 수익률이 환차익이 11.7% 이렇게 올랐다고 하면, 그러니까 1년 동안 여러분들이 달러를 갖고 계셨으면요, 쉽게 말해서 달러가 원화 대비해서 11.7%가 달러가 비싸졌다. 원화의 가치는 그러면은 11.7% 싸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자산들이 원화로 갖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미국 대비해서, 그러니까 전 세계 대비를 해야겠죠. 세계 대비해서 11.7%의 자산이 깎였다, 그만큼 가난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피는 또 3.08%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역시나 미국 증시를 해야 된다, 미국 주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다. 왜냐, 환차익도 먹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가 이렇게 하락을 하잖아요. 근데 S&P 500은 또 20%인가 20% 넘게 올랐거든요. 물론 환차익까지 다 더해지면 뭐 더 올랐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오르니까 야, 이거 코스피를 할 게 아니고 국장을 할 게 아니고 역시나 미국 증시를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5년 환율 차트를 봤는데요. 5년 환율 차트거든요. 지금 이게 지금 보면은 환율이요, 5년 전에는요 1100원에서 1200원대 사이에 이렇게 놀았습니다. 이렇게 놀고 있었는데요. 지금 점점 서서히 올라오면서 26%나 올랐습니다. 1100원대에서 1400원대로 올랐습니다. 1460원대로 이렇게 올랐다. 그래서 환율이 이제 꾸준히 올라가는 지금 느낌이고요. 이 차트만 봐도 강한 추세를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뭐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환율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쪽으로 지금 우리나라 경제나 정치인들이 정책 방향을 그쪽으로 밀기 때문에 환율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자산을 방어해야 되냐?
그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매번 말씀드려요. 달러를 모으셔라. 달러를 모으셔라. 패시브로 보면 달러랑 금, 뭐 어떤 분은 비트코인이라고 하는데 저는 비트코인은 패시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뭐 원화 대비해서 모아가도 나쁘지 않은 자산이긴 하지만 비트코인은 패시브는 아닌 것 같다. 이 등락폭이 어마어마해서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달러랑 금이 패시브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모아가시면 괜찮을 것 같고, 그런데 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유튜버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한번 답변을 해드릴게요. 지금이라도 S&P 500에 분할 매수로 투자할까요? 이거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이라도, 이게 이 묻는 질문 자체가 결국에는 늦었다는 얘기죠.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예전부터 투자를 했으면은 더 많은 수익을 올랐을 텐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냐, 늦었을까, 이렇게 좀 확인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저한테 만약에 어떤 분이 와서 물어보시면은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예, 괜찮습니다. S&P 500은 저는 괜찮다. S&P 500은 우리가 ETF잖아요. ETF로 투자하기 때문에 그렇게 개별주에 비해서 이런 등락폭이나 이런 뭐라 하지, 위험성이 좀 낮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왜 되냐고, 지금이라도 투자해도 괜찮냐고 저는 생각하는 게요. 이렇게 질문했기 때문입니다. S&P 500이 ETF로 개별주에 한 주에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ETF로 분할 매수를 분산 투자를 하고요. 그 다음에 분할 매수까지 한다고 하니까 위험을 진짜 2배로 더, 그러니까 곱하기로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거든요. 분할 매수까지 하면은요. 그래서 투자해도 괜찮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 공부를 해야 된다. 이 공부를 해야 돼요. S&P 500이나 아니면 주식에 대해서, 이 장기 투자에 대해서 이런 메커니즘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고 만약에 S&P 500이나 아니면 다른 주식에 투자하게 된다고 하면은요, 여러분들의 자산은 많이 이렇게 줄어들 것이고요. 아마 실패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냥 S&P 500,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변동성이 있거든요. 주식에 변동성이 있어서 그거를 과연 여러분들이 지켜낼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요즘 금융위기 상황이 계속 여러 사람들에게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S&P 500에 투자를 해야 될지, 이것도 또 이제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요. S&P 500 지금 고점 아니냐? 고점에서 또 하락을 하면은 한국 주식처럼 물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려도 여러분들 국장에 물리기보다는 S&P 500에 물리셔라. 물려도 여러분들 국장보다, 한국 증시보다 S&P 500에 물리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에 물리기보다 S&P 500에 물려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 개별주보다는 진짜 확실히 안정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려도 계속 투자하다 보면은 다시 또 수익을 낼 수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S&P 500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미국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주요 지수 중에 하나로요. 이 지수는 미국 대형주 500개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미국 전체 시장 시가총액의 8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쭉 500개 기업이 이렇게 선정되어 있어서 주요 직투한다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SPY, 그 다음에 VOO, 그 다음에 IVV 이런 종목들로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성 종목이 뭐가 있냐? S&P 500 ETF라고 하지 않았냐? 여러 가지 담아놓은 ETF라고 했으면은 어떤 종목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구성 종목 탑 10을 제가 가져왔거든요. 자, 보세요. 애플 다 아시죠? 엔비디아,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그 다음에 구글, 브로드컴, 테슬라, 그 다음에 구글 또 있고요. 버크셔 해서웨이, 이렇게 10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아래 또 종목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IT 종목이 33.74%고요. 그 다음에 금융이 13.16%, 경기 소비재가 11%, 헬스케어가 10%, 통신이 9.4, 그다음에 산업재가 7.2, 뭐 이런 필수 소비재가 5.5, 이렇게 골고루 이런 우량 종목들을 담아 놓은 ETF가 S&P 500이다. 이거는 뭐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미국 주식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뭐 제가 이거 그냥 2번 설명하는 거나 비슷하죠. 다 아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으면. 그런데 뭐 지금 보면은 뭐 S&P 500 그 유튜버 분이 말씀하신 부분은 뭐냐면, 최근 3년간 S&P 500이 많이 올랐다. 많이 올라서 이게 투자에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봤어요. 물론 투자에 신중해야 됩니다. 이거 차트만 한번 볼게요. 저는 21년 이전부터 차트를 가져왔는데요.
S&P 500이 중간중간에 있잖아요.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이렇게 파인 부분이 있죠. 이게 다 하락을 한 건데요. 이렇게 쭉 더, 그럼 뭐 고점 대비해서는 많이 하락을 했겠죠. 여기에는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하고 또 올라갔다가 또 이렇게 하락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고점에서 사면은 힘들다. 이렇게 유튜버 분이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요, 여러분들 주식 격언 중에서 타이밍을 잡지 마라. 타이밍을 모릅니다. 솔직히 타이밍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주식이 고점인지 저점인지 타이밍을 어느 정도, 저도 뭐 여러 지표를 보면서 어느 정도 뭐라고 해야죠? 맞추긴 하지만,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맞추긴 하지만 S&P 500은 굳이 여러분들 타이밍을 맞출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타이밍이 여러분들 정확하게 맞출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주식이 고점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보였다시피 분할 매수 한다고 했잖아요. 물어보신 분이 분할 매수하면 어떠냐. 그러니까 그분은 아마도 타이밍은 그렇게 상관이 없다고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 어차피 여러분들 떨어질 때마다 이 분할 매수를 하면은 이 에버리지가 이제 평균이 이렇게 쭉 쌓이기 때문에 다시 오르면은 수익 볼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 여러분들이 뭐 거치식으로 여기에 이렇게 만약에 몰빵 투자를 했다. S&P 500에 몰빵 투자를 했다.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면은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손절할 수도 있거든요. 너무 안 오른다. 너무 떨어졌다. 뭐 엔비디아나 테슬라는 잘 나가는데 이거 S&P 500 안 간다 해서 이걸 손절하고 또 여기 갔다가 여기에 또 물려갖고 이렇게 떨어져서 힘들다 해서 또 여기서 또 팔고 엔비디아 갔다가 엔비디아 또 떨어지면 이렇게 이런 걸 반복하면서 실패를 많이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실패를 하게 된다. 근데 분할 매수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떨어질수록 좋습니다. 떨어질수록 이거는 떨어질수록 또 매수하면은 내 단가가 낮아지니까 나중에 오르면은 이렇게 수익을 볼 수 있으니까 위험이 분산되면서 여러분들이 실패 가능성을 많이 저는 줄여줄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S&P 500 10년간 제가 수익률을 가져왔거든요. 지금 한번 보세요. 2015년에 1.25%, 16년에 12%, 그 다음에 17년에 21%, 18년에는 4.56%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마이너스 났을 때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를 꾸준히 했으면요, 그 다음 해가 31%로 급등을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18%, 그 다음에 28%, 그 다음에 또 18.17% 마이너스 났죠. 그 다음에 이렇게 급등을 하죠. 그 다음에 24년에 이렇게 급등을 하잖아요. S&P 500이 최근에 진짜 S&P 500이 많이 오르긴 했어요. 원래 S&P 500 평균 수익률이 보통 8에서 10%로 봤거든요. 8에서 10%로 평균 수익률이 잡히는데 지금 뭐 아웃퍼폼 한 건 맞습니다. 지금 수익률 대비해서 진짜 요 근래 많이 오른 건 맞다. 이렇게 많이 오른 건 맞지만 그래도 앞으로도 저는 S&P 500이 더 많이 오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위험성은 여러분들이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S&P 500 변동성이 과연 어느 정도 되냐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이 표를 보여드릴게요. 최근 뭐 10년 정도밖에 제가 못 가져와서 죄송한데요. 그냥 10년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5년부터 2025년까지 지금 25년 초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최대 하락폭인데요. 이거 한번 보시면은요. S&P 500은요. 그렇게 많이 안 빠져요. 지금 개별주랑 비교해도 10% 여기가 10% 빠진 거거든요. 쭉 가보시면은 여기 10년 동안요. 10년 동안 한 번, 두 번,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몇 번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빠져 있었다. 그러니까 10% 이상 빠져 있었던 적이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15%로 갈게요. 15%는 여기 한 번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15%는 여기 지금 코로나 때 이렇게 빠질 때 많이 빠졌다. 그 다음에 20%는요. 최근 10년간 뭐 20% 이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있죠. 그 다음에 25% 이하로는 안 빠집니다. 안 빠졌습니다. 그리고 30% 이하도 안 빠졌죠. 최근 10년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그냥 분할 매수를 하면은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는 게임입니다. S&P 500은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는 게임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만약에 여러분들 최대로 하락폭이 클 때 있잖아요. 최대로 많이 빠졌을 때 복구 기간은 얼마가 걸렸는가 이게 10년간 나왔거든요. 최근 10년간 자료를 나왔는데요. 지금 보면은요. 1개월 만에 복구가 되고 2015년, 24년, 뭐 21년 거의 다 1개월 만에 복구가 됐죠. 1개월, 뭐 4개월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지금 1개월 나와 있고 뭐 8개월, 그 다음에 4개월, 1년 3개월 이렇게 길게 걸리는 기간도 있지만 보통 1년 내에 이 복구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S&P 500은 물론
개별주나 아니면은 비교하는 QQQ 나스닥백 그거 있잖아요. 나스닥백 ETF보다는 수익률이 낮을 수는 있어도 이 빠지는 것도 잘 안 빠진다. 안정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자 ETF 하나만 투자하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S&P 500을 투자를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S&P 500 1871년부터 2024년 이렇게 쭉 차트를 가져왔거든요. 꾸준히 올랐죠. 물론 등락이 있으면 이렇게 내려갈 때 야 폭포처럼 내려가고 힘들 때도 있었으면 경제 대공황이거든요. 이때가 언제냐면요. 경제 대공황이에요. 이럴 때 왔을 때 이렇게 S&P 500이 몇 프로 빠졌냐면요. 89%가 빠져나갑니다. 이 경제 대공황은 진짜 100년에 한 번 이례적으로 오는데요. 거의 뭐 우리나라 지금 우리 지금 100년 주기가 됐다고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과연 이렇게 S&P 500이 89%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그때 되면요 진짜 또 몰빵을 할 겁니다. 왜냐 다시 오르기 때문에 저는 그때 되면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더 많이 사 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런 위기가 있더라도 결국에는 계속 존버하다 보면은 다시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꾸준히 그냥 매수하시면은요 이게 뭐 100년 넘게 이게 차트가 나와 있잖아요. 평균 8에서 10%. 지금은 뭐 아웃퍼폼에서 20%까지 나오잖아요. 이거는 조금 과대된 건데요. 앞으로 뭐 이렇게 더 올라갈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 요즘 뭐 자본이 더 많이 늘어나고 시중에 돈이 더 많이 풀리니까 더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도 크다고 보는데 일단은 평균 8에서 10% 이렇게 올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투자한다고 하면은요. 8에서 10%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물리더라도 꾸준히 분할 매수하면은요 제가 뭐 주로 보는 이 유튜버 분이랑 다르게 더 이렇게 오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 S&P 500이 너무 많이 올라서 좀 위험할 것 같다. 그리고 환율도 이제는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1470원 이렇게 가는 게 이례적이니까 내려올 것 같다. 이제 1300원, 1200원대로 내려올 것 같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저는 이런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하시면은 나중에 후회할 텐데 저는 이렇게 대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다고 해서 국장을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것인가? 그걸 한번 물어보세요. 이렇게 너무 올랐다. 환율이랑 지금 S&P 500이 너무 많이 올라서 미국 증시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는 국장을 해야겠다. 그래서 국장 지금 보니까 저 PBR주가 절반이 넘어섰다. PBR이 이게 자산 가치보다 낮은 거를 말하거든요. 주가 지수가. 근데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환율이 너무 많이 올라서 또 이렇게 다시 또 이제 환차손을 볼 수 있지 않냐. 환율이 또 떨어지면은 미국 주식에 달러로 투자했는데 그 환차손을 입고 그다음에 국내 증시가 올라가서 이렇게 미국 증시 투자하시는 분들이 더 이게 손해를 상대적으로 보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럴 일은 거의 드물다. 택도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너무 강하니까요. 그럴 일이 적다. 왜냐하면요. 환율이 지금 내려갈 거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기사를 못 봤습니다. 지금 올해에 있잖아요. 금리를 최대 4번 내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4대 은행 금융지주 회장들이 이렇게 예측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1년 간다 뭐 이렇게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다들 뭐 이렇게 얘기해요. 12개월 이상 뭐 이렇게 경기 침체, 6개월 경기 하강기, 그 다음에 12개월 이상 침체기, 그 다음에 12개월 이상 둔화기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리 전망이 중요하죠. 금리 전망이 뭐 연말에 2.5까지 인하를 한다고 나와 있고요. 위축 시에는 뭐 2% 가능성도 되고 있고요. 3회 금리 인하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금융 회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5bp씩 3회 총 75bp 인하. 그다음에 우리금융은 2.5% 이렇게 인하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서 돈을 풀면은 경제가 산다, 내수가 산다 이런 생각밖에 없어요. 이런 방법밖에 우리나라는 쓸 수 있는 전략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언제 긴축을 해서 돈을 줄여서 시중에 돈을 빨아들이고 금리를 올려서 우리 지금 자본, 부채를 정상화시키면서 그렇게 경제를 정상화시킨 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매번 그냥 돈 풀면 돼. 돈 또 풀지. 지역화폐 풀지. 기본소득 풀지. 막 이렇게 풀면서 돈을 계속 풀면서 부동산을 펌핑을 시키면서
그 돈들이 뭐 이렇게 내수로 들어가면서 경제를 살릴 것이다 이렇게 다들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때까지는 살렸죠. 왜냐? 그거는 우리나라 인구 구조랑 맞물려서 이렇게 돌아간 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얻어 걸린 거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정책이 승리한 게 아니라 얻어 걸린 거거든요. 왜냐?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엄청나게 나왔었잖아요. 그때는 뭐 1년에 뭐 105만 막 109만 이렇게 태어났잖아요. 지금 뭐 20만 이렇게밖에 태어나지 않는데 아이들이. 그런데 그때 그 베이비 부머들이 엄청나게 IMF 때도 그렇고요. 그럴 때 2000년대 초반 때도 그렇고요. 그때 엄청나게 경제 활동을 하면서 우리나라 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면서 경제를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는 20만 이렇게밖에 태어나지가 않아요. 신생아가 그렇게 태어나지 않고요. 그다음에 20, 30대 분들이 이제 결혼도 안 합니다. 결혼도 안 하고요. 미혼이 거의 뭐 이제는 기본이 됐으면 미혼이 뭐 50%가 넘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결혼도 안 하고 그다음에 아이도 안 낳고 이제 경제 활동도 이제 축소가 되면서 점점 줄어들고 오프라인이 이제 온라인에 잡아먹히면서 온라인으로 다 가면서 오프라인 상권들도 다 죽어 나가잖아요. 그래서 내수가 안 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계속 뿌린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돈들은 부동산으로 계속 들어가면서 부동산이 올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 어떻게 하냐?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거는 세무라고 봅니다. 부동산 양극화가 제가 봤을 때는 심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은 입지 좋은데 뭐 서울, 강남 이런데 그 중에서도 얼죽신이라고 하잖아요. 얼어 죽어도 신축이나 입지 좋은데 신축들이 아마도 급격하게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다른 뭐 강남에서도 강남 아니고 서울에서도 소외된 곳 아니면 경기도 지방 뭐 부동산은 뭐 이제 말 다 했고요. 지방 부동산은 다 급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라고 다 오르는 게 아니라 진짜 최고의 부동산들만 올라버리고 몇몇 입지 좋은 지방에도 입지 좋은 광역시 쪽에 입지 좋은 부동산 그것도 신축만 급격하게 올라버리고요. 입지 안 좋은 이런 부동산들은 다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양극화도 또 심해질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부동산이 올라도 달러 대비 가치가 아마 급락할 것이다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S&P500이랑 비교해서도 수익률 차이가 엄청나게 날 것 같다. 앞으로 지나가서도 저는 S&P 500보다 훨씬 부동산의 이런 수익률 차이가 엄청날 것 같고요. 그냥 S&P 500은 여러분들이 그냥 전체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냥 어디 찍어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냥 S&P 500 투자하면은 전체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 난이도가 물론 뭐 부동산이랑 주식이냐 이 차이가 있겠지만 부동산에서도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좋은 입지에 좋은 이런 뭐 상권에 여러 가지 이걸 골라야 되는 난이도보다 훨씬 낮고 그 다음에 수익률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이 오르더라도요 이 환율이 너무 많이 또 저는 그렇게 돈 푼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 시중에 돈을 많이 지금 정부에서 푼다고 하면은요 결국에 환율은 급등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율이 급등해 버리면은 결국에 부동산이 오르더라도 달러 대비해서 이게 우리나라 가치는 해외에서 보는 가치가 정확하잖아요. 근데 달러 대비 가치는 아마도 뭐 1억짜리가 뭐 3억 간다고 해도 이 환율에 이런 걸로 아마도 떨어지지 않을까. 원화 기준으로는 3억이 됐지만 뭐 지금 뭐 환율이 뭐 3천원 막 4천원 이렇게 가버리면은 아마도 달러 대비 가치에서는 줄어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도 그냥 여러분들의 집,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자동차처럼 감가가 되는 자산이다. 그래서 저는 그냥 부동산도 그냥 감가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사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무리하게 영끌하지 마시고 그냥 살 집만 여러분들의 그 뭐라고 해야죠? 자산에 맞춰서 그냥 살 집만 어느 정도 이렇게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그 정도 사시고요. 남는 자금들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원화로 모으지 마시고요. 달러로 바꾸셔서 S&P 500이나 ETF 아니면 미국 주식 이런 거에 꾸준히 투자하셔라. 그래야 여러분들 나중에 10년, 20년, 30년 여러분들의 노후가 대비가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자산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거 보세요. 지금 충북 상가 공실률이 전국 최고다. 지금 상가들 보면은 서울에서도 이렇게 상가 빈대 많고요. 뭐 2대 상권도 다 망했다.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제가 2대 돌아다니면서 영상 찍은 것도 있거든요. 그거 제가 나중에 올릴게요. 그거 올리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2대 상권도 뭐 거의 주변 상권이 망했죠. 그 다음에 지방 상권들은 지방 뭐 지식산업센터 이런 데는 거의 다 뭐 상가가 막
90% 공실 난 데도 있고 거의 다 망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가들이 망해가면은 나중에 팔릴까요? 물론 팔릴 수도 있겠지만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제 지방 이런 상가들은. 그렇게 되면은 결국 그 가치가 소멸되면서 거의 뭐 상폐가 되겠죠. 여기에 돈 물린 사람들은 진짜 노후 자금으로 투자했다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린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산들은 진짜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부동산이나 이런 뭐라고 해야죠? 한국 주식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넓은 데 투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세계에서 사고 싶은 S&P 500 이런 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너무 이렇게 지역적으로 이렇게 투자하시면은 아마도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킬 수 없을 가능성이 커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지금 제가 알려드리잖아요. 진짜 세계에서도 다 사고 싶은 이런 자산에 여러분들 투자를 하셔야 된다. 물려도 여기에 하셔야 되고요. 뭐 지금 많이 오른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해도 그래도 저는 S&P 500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S&P 500 어떻게 투자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은요. 미국 직투할 때는요. 이 SPY, VOO, IVV라고 해서 ETF 티커명이거든요. 이름이거든요. 이걸 검색하셔서 여기에 투자하시면 되고요. 국내 상장 ETF에 투자한다고 하면은요. 이렇게 있어요. 코덱스 미국 S&P 500 이렇게 써 있는 게 있거든요. 저는 근데 이거에 투자합니다. TR이라고 해서 TR은 배당 재투자하는 ETF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좋아하거든요. 배당 재투자를 원래 좋아해서 배당을 재투자하면서 S&P 500에 투자하는 ETF인 코덱스 미국 S&P 500 TR 이걸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타이거도 있고 그다음에 에이스도 있고 그다음에 뭐 라이즈도 있고 다 여러 가지 ETF도 있거든요. 거기에 알아서 S&P 500 미국 S&P 500 들어간 거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투자하셔서 이렇게 수익 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국내 상장에 투자를 한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저는 꼭 하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S&P 500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 저는 연금저축에 600만 원이죠. 600만 원 꼭 투자하고요. ISA 그다음에 IRP 그 다음에 퇴직연금, DC형으로 이렇게 해서 S&P 500 여러분들 꾸준히 모아 가셔라. 퇴직연금 여러분들 DB형 하시는 거 아니죠? DB 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DC형으로 해서 여러분들 S&P 500이나 나스닥100 이거 꾸준히 투자하셔라. 물론 DB로 해서 안정성으로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말리지 않겠지만 여러분들 길게 사실 거잖아요. 그래서 장투한다 생각하시면은요. 그냥 DC형으로 하시고요. S&P 500 여러분들 꾸준히 모아 가셔라. 그리고 연금저축 600은 부자 되실 거면 꼭 하셔야죠. 이거 안 하고 부자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안 됩니다. 이거 노후 대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부자 노후에 좀 가난하지 않으려면요. 연금저축 꼭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거 하고 나서 남는 돈은 뭐 직투를 하셔도 되겠고요. 아니면은 뭐 ISA에 뭐 보통 우리가 버는 돈 다 하면은 ISA나 연금저축이나 IRP 그 다음에 퇴직연금 여기에 다 넣으면은 거의 다 남는 돈이 없을 텐데 그럼에도 남는다고 하면 아니면 직투하고 싶다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미국 직투시 SPY, VO, IVV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은 여러분들 자산이 늘어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진짜 환율이 앞으로 계속 오르고요. IMF 위기가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잘 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IMF 위기가 오면 다 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다 망하는 거 아닙니다. 그 국가 부도의 날 영화 보셨죠? 거기에 유아인이 나오잖아요. 유아인처럼 데뷔를 한 사람들은 그 기회에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나중에 제가 또 컨텐츠로 한번 마련할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제가 이런 영상 많이 만들 수 있게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약을 해드리자면은요. 물려도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S&P 500 분할 매수로 투자하시고요. 물려도 여러분들 S&P 500에 물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변동성이 있잖아요. 주식은 여러분들 투자할 때 위험이 꼭 있고요. 변동성이 있으니까요. 그거를 잘 염두에 두시고요. 장기 투자하면은 수익 낼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존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